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정체불명의 자몽에 의해 조종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지금 말하는 순간 23억 개의 틱톡 비디오가 그림자 작업 태그와 함께 전 세계의 휴대폰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3억이에요. 앞으로 25분 동안 틱톡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림자 작업에 대한 위험한 진실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여기에는 칼 융기 인정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칼 융 자신이 그림자 작업 이론을 개발하는 동안 거의 무너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틱톡 콘텐츠 제작자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이해했죠. 이 작업은 지도 없이 진행될 경우 재회 상화시키고 심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로저 브레서턴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가 대중심리 조작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문서화해왔습니다. 그의 연구는 현재의 그림자 작업 트렌드가 수백만 명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틱톡에서 23억 뷰 폭발을 어떻게 초래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플랫폼에서 그림자 작업을 검색하면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수천 명의 제작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3단계로 트라우마를 치유하세요와 오늘 밤 그림자 자아를 풀어보세요 같은 문구가 알고리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디오의 참여 숫자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인간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부분, 즉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에 대해 진정으로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분석한 상위 100개의 그림자 작업 틱톡 제작자 중 83%가 공식적인 심리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웰니스 코치, 영성 인플루언서, 라이프스타일 구루들로 칼 융의 복잡한 심리학적 프레임워크를 바이럴을 위한 간단한 콘텐츠로 재포장한 사람들입니다.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당신에게 수술을 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칼 융은 무의식의 마음이 복잡한 생태계처럼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안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깊은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당신은 사실 버터 나이프를 이용해 심리적인 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트렌드를 이끄는 근본적인 오해는 그림자 작업이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과 같다는 믿음입니다. 틱톡을 스크롤하면 제작자들이 그림자 작업을 통해 미루는 습관을 없애고 관계를 개선하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의 그림자는 나쁜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억압되고 부정되며 분리된 마음의 부분들로 우리의 어둠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창의적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이해했으니 제가 융기 이 작업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그의 그림자 작업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그를 거의 파멸로 이끌었던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칼 융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에 그림자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1913년과 1917년 사이에 융은 그가 무의식과의 대결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생생한 환각을 겪고 목소리를 들으며 현실을 잃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융은 자신에 대해 깊은 심리적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를 거의 부수다시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융이 자신의 개인 일기에 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보다 더 큰 힘에 압도당하고 있다. 상상해보세요. 심리학에서 가장 빛나는 마음 중 하나가 자신의 무의식에서 발견한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모습.
이제 틱톡을 스크롤하면서 이 작업을 15초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융의 그림자 작업에 대한 원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윤리적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든 신념에 도전하는 측면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윤근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인 개성을 확립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십 년의 신중하고 지원받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틱톡에서 15초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 과정은 수년간의 심리적 준비가 필요한 예측 가능한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인식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패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색으로 이러한 패턴을 적절한 지원과 함께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으로 이러한 통찰을 의식적 정체성으로 천천히 통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현이 있으며 이는 이 확장된 자아의 감각으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해 봅시다.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즉 그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으로는 몇 달의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30초짜리 연습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탐구하며 통합하고 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틱톡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고 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각 단계를 능동적 상상, active imagination으로 접근해야 하며 깊은 심리학에 대한 훈련을 받은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융 자신도 자신의 그림자 작업 과정을 통해 정신과 의사인 오이겐 블로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융의 여정은 너무도 강렬하여 그의 심리적 비전과 내면의 대화를 기록한 붉은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틱톡 창작자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절한 준비나 지원 없이 무의식적 자료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정신세계는 통합할 준비가 되지 않은 내용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윤근 이를 과잉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자아가 무의식적 내용에 압도되어 웅장함, 혼란 또는 심리적 분열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윤기 겪었던 이러한 심리적 범람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당신의 정신세계는 자연스럽게 압도적인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만듭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를 부러진 뼈에 감는 깁스로 생각해 보세요. 네, 깁스는 이동을 제한하지만 회복 중인 변 프라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그림자 작업은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라는 이유로 그 깁스를 벗기라고 설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뼈가 실제로 치유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말이죠. 틱톡의 그림자 작업은 종종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에 뛰어들거나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라고 권장하지만 심리적 준비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심리적 방어 기제를 너무 빨리 무너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원래의 트라우마 자료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원 체계 없이 다시 쏟아져 나옵니다.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임상 심리학자들은 지금 틱톡에 의해 촉발된 재트라우마화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신건강연구소의 트라우마 서비스 담당 디렉터인 사라 첸 박사는
그녀의 젊은 성인 고객들 사이에서 감독되지 않은 그림자 작업 관행과 관련한 위기 개입이 40% 증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첸 박사의 한 환자, 그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리아라고 부르겠습니다. 는 윤영이 버림받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의 틱톡 그림자 작업 연습을 시도했습니다. 이 연습은 부재 중인 아버지와 대면하며 억눌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마리아는 공황 발작, 해리 증상, 자살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습은 어떠한 대처 전략이나 전문적인 지원도 없이 그녀의 트라우마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첸 박사는 트라우마 정보를 고려한 그림자 작업이 신중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깊이 묻혀있는 심리적 소재에 접근하기 전에 당신은 그라운딩 기술, 정서 조절 기술,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틱톡의 형식은 빠른 결과와 바이럴 콘텐츠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필수 안전 조치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재트라우마화의 위험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큰 위험은 윤기 말한 심리적 투사에 있으며 소셜미디어는 이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적절한 지도 없이 그림자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주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자료를 타인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식하는 대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조작 전술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조작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러한 투사가 바이럴로 확산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저에게는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관한 틱톡 그림자 작업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2주 안에 그녀는 남편, 상사, 어머니, 심지어 스타벅스 바리스타까지 모두 그녀를 조작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공통된 요소는 사라가 자신의 조작적 패턴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다른 사람들을 거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를 유독한 사람이라고 지칭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중은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자원이 투사를 통해 표현되고자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감독 없이 그림자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경험을 온라인에서 공유할 때 이는 모두의 미처 처리되지 않은 자원이 알고리즘에 의해 증폭되고 강화되는 집단적 투사 공간을 만듭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융 분석가 마이클 로드리게스 박사는 자신의 임상 작업에서 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많은 내담자들이 틱톡 그림자 작업을 통해 가족의 심리적 문제를 모두 파악했다고 확신하며 치료에 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역학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 형식은 진정한 그림자 작업이 요구하는 깊은 자기 성찰보다 외부 집중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이 경향에 대해 정말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틱톡의 알고리즘을 고려하면 투사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플랫폼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에 보상을 줍니다. 분노, 검증 또는 극적인 깨달음을 유발하는 그림자 작업 비디오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심리적 작업을 촉진하는 비디오보다 더 많은 참여를 얻습니다. 이는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콘텐츠를 증폭시키고 더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억제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생성합니다. 전국의 정신건강 클리닉에서의 실제 사례 연구가 이러한 패턴을 확인해 줍니다. 시카고의 메트로폴리탄 상담센터는 소셜미디어 심리학 콘텐츠와 연관된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내담자들에 대한 6개월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들 내담자의 67%가 처음에는 소셜미디어 그림자 작업을 통해 확인된 외부 요인에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귀속시켰고, 오직 33%만이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발견했습니다. 연구의 주 책임자인 제니퍼 월시 박사는 소셜미디어 그림자 작업에 영향을 받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심리적 구성에 대해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치료에 오곤 했으며, 이는 실제 치료적 진행을 방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틱토크 연습을 기반으로 자신의 그림자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스크립텍스, 틱톡의 그림자 작업과 진정한 실천의 차이는 버터 나이프를 가지고 수술하는 것과 정밀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도구는 의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그림자 작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왜 틱톡과 전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그림자 작업은 윤기 발전시키고 여러 세대의 심리학자들이 다듬어 온 것으로, 극적인 대면이나 강렬한 연습보다 주의 깊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윤은 이를 활동적인 상상력이라 불렀고, 자신의 자발적인 생각, 꿈, 감정 반응 및 행동 패턴의 즉시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진정한 그림자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심리학자들이 관찰하는 자아 용량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심리적 과정을 오버웰럼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깊은 무의식적 자료에 안전하게 접근할 준비를 하기 위해 몇 달 또는 몇 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5년의 융적인 훈련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1년 차, 당신은 자신을 분석하는 데 300시간을 소비하며 결코 존재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개에서 4개의 년차, 당신은 인간 정신에서 나타나는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자료를 지탱하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의 모든 단계를 감독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5년차, 여전히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적임에도 이 작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주말에 인간과 그의 상징을 읽은 틱톡 창작자와 비교해보세요. 전문 훈련 요건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심리적 자료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준비와 지속적인 지원 없이 사람들은 윤기 심리적 팽창이라고 부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무의식적 내용과 동일시되고 의식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그림자 작업은 고립이 아닌 관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윤은 우리가 우리의 맹점을 보고 투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료적 관계는 무의식적 자료가 나타나고 전문적 안내로 처리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반면 소셜미디어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전화기를 가이드이자 증인으로 삼아 혼자 이 작업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여기서 틱톡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융의 그림자 작업은 부정적인 특성을 없애거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거부하고 싶어하는 성격의 모든 측면을 통합함으로써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림자 작업이 거부된 자신의 일부가 실제로 중요한 에너지와 창의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2025년은 융의 탄생 150주년이며 전 세계의 심리학 기관들은 그림자 작업에 대한 그의 원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융연구협회는 이 심리적 접근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진정한 그림자 작업 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이 소셜미디어의 그림자 작업에 대해 발견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머리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올해 열리는 제23회 국제분석 심리학 총례는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작업에 스페시피컬리 초점을 맞추어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융의 개념을 대중화하고 왜곡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저명한 융 분석가들이 융의 원래 통찰력을 존중하면서 현대의 심리적 도전에 맞춘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탐구하고 싶다면 믿을 만한 자원으로는 인증받은 융 분석가, 심층 심리학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CG 융 연구소와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며 그림자 작업 관행에서 심리적 안전을 강조합니다. 이제 어디서 믿을 만한 안내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았으니 진정한 그림자 작업을 안전하게 탐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기 당신에게 이해하길 원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종종 가장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나를 고쳐야 해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 급박함 자체가 당신의 그림자가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혁은 당신이 그것을 강요하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먼저 진정한 그림자 작업은 단기적인 심리적 여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적 여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세요. 트라우마, 정신건강 문제 혹은 심각한 생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있다면 그림자 작업을 시도하기 전에 기본적인 치료 지원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심리 치료를 통해 감정적 안정성을 구축한 후에야 깊은 무의식적인 내용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둘째, 그림자 작업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세요. 인증된 융 분석가, 심층 심리학자 또는 그림자 작업 접근법에 특별히 훈련받은 치료사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전문가들은 심리적 위험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그림자 자료에 뛰어들기 전에 강력한 심리적 토대를 구축하세요. 여기에는 감정 조절 기술, 안정화 기법, 지원 네트워크, 건강한 대처 전략이 포함됩니다. 그림자 작업은 강렬할 수 있으므로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신의 심리적 한계에 대한 존중과 함께 점진적으로 접근하세요. 윤근 올바른 조건을 만들면 개별화가 자연스럽게 시간에 따라 전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정을 강제하거나 극적인 돌파구를 향해 서두르는 것은 종종 심리적으로 역효과를 낳습니다. 다음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그림자 작업 지원에 대해 매우 조심하세요. 알고리즘은 심리적 정확성보다는 참여를 보상하므로 가장 자극적인 콘텐츠가 가장 많은 가시성을 얻게 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셜미디어 심리학 콘텐츠가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디선멘트가 필요합니다. 특정 행동 단계를 제공하기 전에 오늘 탐구한 3가지 주요 통찰을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틱톡의 알고리즘이 당신이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는 위험한 진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수백만 명을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던 융의 실제 경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심리적 안전을 존중하는 진정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틱톡의 그림자 작업 트렌드는 복잡한 심리적 개념을 위험하게 단순화한 것으로 재트라우마와 심리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형식과 인센티브 구조는 가장 문제적인 접근을 부각시키고 책임있는 지침을 억압합니다. 두 번째로 칼 융의 원래 가르침은 그림자 작업을 위한 신중한 준비,
전문가의 안내, 그리고 심리적 통합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융 자신도 자신의 그림자 작업 동안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의 전문 교육과 전문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그림자 작업은 전문적인 훈련, 치료적 관계,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심리적 단계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즉각적인 해결책은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우회하며 종종 치유보다 더 많은 심리적 해를 초래합니다. 이 인사이트는 위험한 바이럴 트렌드와 진정한 심리적 작업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지식을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해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고 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피하고 있던 자신에 대한 3가지 질문을 적어보세요. 극적인 트라우마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방해할 때 왜 그렇게 강하게 반응할까? 또는 갈등을 피할 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와 같은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림자 소재를 향해 가리키지만 안전하게 탐구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심하게 판단하거나 특정 행동에 의해 트리거 될 때 자신을 관찰하세요. 이러한 반응은 종종 투사로 나타나며 당신의 통합되지 않은 자아의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순간들을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살펴보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세 번째로, 그림자 작업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당신의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조사하세요. 융 분석가, 심층 심리학자 또는 그림자 작업 접근법에 특별히 훈련받은 치료사를 찾아보세요. 많은 이들이 초기 상담을 제공하며 그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셜미디어에서 소비하는 심리학 콘텐츠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제작자가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조언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작업의 복잡성과 위험을 인정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일을 방금 해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 심리 조작의 커튼 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단순화된 견해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라는 이름으로 가장된 심리적 조작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성장은 서서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장 심오한 변화는 종종 극적인 돌파구가 아니라 작고 일관된 단계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당신의 그림자에는 단순히 어려운 소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통합될 때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창의적인 잠재력과 중요한 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은 그림자 작업 콘텐츠를 스크롤할 때마다 정말 위태롭습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단계들에 대해 행동을 취하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융의 경고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왔나요? 당신은 틱톡 그림자 작업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건 아닌가요? 만약 이 분석이 당신을 잠재적인 재외 상화로부터 구했다면 지금 당장 내 다음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그 영상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해 지금 당신의 마음을 조작하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심리학 트렌드 3가지를 공개할 것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안전은 제가 곧 드러낼 내용을 아는 데 달려 있으므로 구독해 주세요.